공포의 밧줄. 메리 헨슈 미스터리. 웨스터모어랜드라는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튼 셰퍼드라는 큰 도시를 알 것이다. 그리고 머튼 셰퍼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도시의 시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건물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 건물은 웨스트모어랜드 유니언 뱅크이다. 그 은행은 건실한 금융회사로 그 주변 지역의 부유한 유지들이 돈을 출자했고 높은 사회적 지위부터 낮은 지위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었다.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은행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첫째, 그 건물이 장엄한 외곽을 가지고 있고 둘째,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돈을 네일러 브렌트 씨에게 맡기고 그가 하는 대로 놔둔다는 것 때문이다. 네일러 브렌트 씨는 그 은행의 은행장이자 광범위하면서도 심오한 정직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의 강직함, 매우 강한 정의감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 덕분에 그는 머튼 셰퍼드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고의 신부 역할을 했다. 사회적이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상담하고는 했다. 거대한 강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9월 말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화창한 오후 네일러 브렌트 씨가 은행 안 훌륭하게 장식된 방에 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띌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벽난로 위에 세워진 대리석 시계를 자꾸 쳐다봤다. 시계의 바닥 부분에는 음판이 붙어 있었는데 양 15명의 감사드리고 싶은 고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돈이 운영된 고객들의 명단이었다. 마침내 단단한 떡갈나무 방문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구부러진 몸을 가진 늙고 병약한 직원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런던 경시청 청장인 매버릭 나르콤 씨가 따라왔다. 그리고 그 뒤로 짙은 청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비대해 보일 정도로 육중한 몸에 강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네일러 브렌트 씨의 호감이 가는 성실한 얼굴 위로 안도감이 떠올랐다. 네르콤 경시청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이군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몇 년 전 런던에서 직접 뵐 기회가 있었죠.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나르콤 씨의 단조로운 얼굴 위로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은행장님을 만났던 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행장님께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셨기에 그것을 보고 제가 직접 오기로 결정했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요.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지 헤드랜드 씨를 소개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편한 의자가 있어요. 헤드랜드 씨.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나르콤 씨가 작게 기침을 하더니 사무적인 태도로 작업을 시작했다. 본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가 말했다. 런던에서 예외적으로 대규모 금액의 지폐가 여기로 왔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운하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브렌트 씨?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당신께서 편지에서 언급한 문제는 그 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네일러 브렌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자 어조에서 불안이 느껴졌다.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요. 그가 탄성을 토했다. 바로 그 돈이 문제가 된 것이죠. 모든 지폐가 사라졌어요. 20만 파운드에 해당되는 지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모든 돈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나르콤 씨가 붉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서 황급히 이마를 닦았다. 불안과 흥분을 상징하는 확실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 헤드랜드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정말 큰일이군요. 아마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브렌트 씨가 날카로운 어조로 외쳤다. 지폐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있던 야간 경비원 중 최고인 사람을 잃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경비원이었는데 말이죠. 경비원을 잃었다고요? 헤드랜드 씨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이신가요, 브렌트 씨? 그가 지폐와 함께 사라졌다는 말인가요? 뭐라고요? 윌 시몬스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윌 시몬스에게 임무를 저버리라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어요, 헤드랜드 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힘들군요. 내가 그에게 임무를 맡긴 사람이니까요. 최근 작은 규모의 절도나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있었어요. 작은 금액이 전표와 맞지 않는다거나 금고 문이 이상한 방식으로 열려 있다거나 직원의 외투 속에 있던 푼돈이 사라졌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도 큰 돈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죠. 모든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대규모의 집회가 도착했을 때 나는 특별한 방지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불쌍한 윌 시몬스에게 지시해서 밤새도록 금고실 안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은행에 경비견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는 경련을 하면서 몸을 뒤틀고 있는 채 발견되었고 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모든 지폐가 사라진 상태였죠. 정말로 불행한 일이군요. 헤드랜드 씨가 고개를 흔들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짐작가는 것은 없나요, 브렌트 씨? 의사의 진단 결과는 뭐였습니까? 네일러 브렌트 씨의 얼굴에 수심이 떠올랐다. 그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의사도 잘 몰라요. 중독 증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종류의 독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지역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단서를 뭔가 찾았나요? 은행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한숨을 쉬더니 억지로 웃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가 대답했다. 지역 경찰에서는 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런던 경시청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로 도난 사실을 비밀로 해왔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사건을 비밀로 하셨군요, 브렌트 씨. 나르콤 씨가 소리쳤다. 그런 방식의 일처리는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을 잃었을 경우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 지폐로요. 게다가 이상한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경우 대부분 사법기관의 공직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브렌트 씨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여하튼 뭔가 단서라든가 희망이 좀 보이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우선은 그 도난당한 돈을 손실 처리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누가 범인일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추측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만약 당신의 추측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것만 아니라면요.
헤드랜드 씨가 상당한 존경의 눈빛을 빛내면서 오랜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 친구가 드디어 경험이 많은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했구만. 그는 경시청장의 날카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르콤 씨. 아마도 브렌트 씨가 스스로 가진 추측이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분명 마음속 어딘가에 찝찝한 구석이 있을 테니까요. 세상에나 당신은 거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듯 하군요, 헤드랜드 씨. 돈을 잃은 신사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린 것 같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의심 가는 부분들을 모두 말한다면, 그러니까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의 멍청함의 진창으로 빠져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도 내가 지금 의심하는 사람을 체포하겠죠. 패터슨이라고요? 클릭 헤드랜드 씨가 재빨리 물었다. 패터슨이라. 아주 낯익은 이름이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아주 흔한 이름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던 첫 해의 구리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투기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빨리 오만한 태도로 은퇴를 했다고 들었어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브렌트 씨가 흥분해서 외쳤다. 한 5년쯤 전에 그는 여기로 와서 마운트 모리스 저택을 차지했어요. 전체 도시가 굽어 보이는 아주 멋진 저택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경쟁 상대가 되는 은행을 세웠어요. 여기에서 내가 차지한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고 있죠. 아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조지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젊은 멍청이는 뻔뻔하게도 그의 딸에게 청혼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녀를 데리고 달아나서 결혼했거든요. 그 덕분에 패터슨이 우리 둘에 대해서 가진 증오가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심해졌죠. 아, 그렇군요. 클릭이 말했다. 그런데 조지는 누구인가요? 내 양아들입니다. 헤드랜드 씨. 그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는 불운이죠. 죽은 아내가 첫 번째 결혼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내 아내가 죽은 이유가 그놈 때문이라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놈이 너무 제멋대로 사는 바람에 말 그대로 아내의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놈에게 적은 돈을 주고 물론 그 돈으로 그놈은 그 불행한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요. 그렇게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조지 베링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클릭이 뭔가 질문을 던지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불행한 결혼이요, 브렌트 씨? 그가 따지듯 물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당신이 말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에 의한 도피 결혼이 아니었나요? 처음에는 그것은 순수하게 사랑이 걸린 문제였죠, 헤드랜드 씨. 은행장이 침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가난이 문 앞으로 다가오면 사랑은 창밖으로 달아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패터슨 양은 자신이 조지 베링턴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1에서 2주 사이에 조지가 다시 여기에 나타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즈 앤드 크라운 술집에서 죽은 윌 시몬스와 다시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는 화요일 밤에 은행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내가 왜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늙은 패터슨이라면 그 젊은 탕자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하늘이라도 들어올릴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의 개인적인 평판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이제 잠시 후부터 나는 그 사라진 지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단을 이용해 돈을 모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늙은 윌 시몬스의 죽음은 당연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를 죽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내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남지 않겠죠. 갑작스레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더니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가 잠시 동안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더니 그가 감정에 온몸을 맡기고 떨었다. 그 일에 대해서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렌트 씨. 나르콤 씨가 상당히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사실 굉장히 불운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 중에 비극이겠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 손에 이 사건을 전적으로 맡겨도 됩니다. 안 그런가, 헤드랜드 씨? 클릭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브렌트 씨는 경시청장의 따뜻한 동정심에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이제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가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르콤 씨, 그리고 헤드랜드 씨, 이제 나는 내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맡기고 만족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강한 의혹이죠. 패터슨이 전체 계획을 설계했으며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소매를 걷었다는데 돈을 걸 수 있을 정도죠. 그것 참 상당히 강한 확신이시군요, 브렌트 씨. 클릭이 조용히 대꾸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의심이죠, 헤드랜드 씨. 그는 윌 시몬스에게 뇌물을 줘서 나를 배신하도록 시도한 것만 2번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은행의 최선임 직원인 켈롯에게 5,000파운드를 제공할 테니 우리 고객의 목록을 달라는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죠. 아, 정말 그렇군요. 그 한마디를 하면서 클릭이 2가지의 서로 다른 어조를 동시에 사용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 거죠? 투기를 통해서 얻은 거대한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망치려 하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의 고객 목록을 얻는 것이 실패하자 강도를 가장한 음모를 세워서 그것에 운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젊은 조지 베링턴은 어쩌면 결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르콤과 저에게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살인 현장이 발견된 것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발견했죠? 네일러 브렌트 씨가 의자 깊숙이 몸을 젖히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금태 안경을 닦았다. 그토록 비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헤드랜드 씨. 그가 말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오후 6시 나는 은행 사무실에서 나와서 바로 위층 개인 서재로 갔습니다. 윌 시몬스는 금고실에서 감시를 계속했고요. 9시 즈음에 형사가 급하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윌슨에게 시체를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나에게 온 것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클릭이 가만히 있던 손을 들어 올렸다. 잠시만요. 그가 말했다. 그 젊은 윌슨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브렌트 씨? 형사는 왜 그를 시체 옆에 둔 것이죠? 본인이 시체를 지키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윌슨이 은행 창구 직원 중 하나예요, 헤드랜드 씨. 훌륭한 젊은이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는 은행의 바깥쪽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바로 파출소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파출소에 형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은행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금고실까지 함께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슨 이유로 형사가 윌슨으로 하여금 시체 옆을 지키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체를 지키고 윌슨을 나에게로 올려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게다가 우스운 것은 그 젊은 윌슨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바로 금고실로 들어갔어야만 했겠죠. 그는 마치 강도와 살인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처럼 행동했어요. 혹시 그는 금고실 안에 지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브렌트 씨? 아니에요. 그는 그 지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죠. 최선임 직원 켈록과 나 자신, 시몬스만 알고 있었어요. 은행 같은 곳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의 일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는 규칙이 있어요. 게다가 나르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현명하군요. 아주 현명해요, 정말로. 그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아무리 조심해도 나쁠 것이 없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주는 월급이 너무 적다면 가끔씩 밀려오는 유혹이 너무 크게 느껴질 거예요. 내 조카들도 몇 명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클릭의 눈동자가 강하게 빛나면서 그를 조용히 시켰다. 마치 그 눈빛이 말을 하는 듯 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브렌트 씨. 클릭이 조용히 물었다. 그는 젊은 사람인가요? 아, 그래요. 상당히 젊죠. 아마도 24 아니면 25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요. 런던 출신이고 아주 훌륭한 소개장을 가지고 왔죠.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근무를 했고요. 은행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늙은 시몬스 역시 그를 좋아했죠. 내가 알기로 두 사람은 가끔씩 점심을 같이 먹고 하는 아주 친한 직장 동료였어요. 늙은 시몬스가 그 젊은 친구의 팔에 안겨서 죽었다는 것이 아주 기막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죽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보죠. 아마도요? 살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실 우연히도 알고 있어요. 헤드랜드 씨. 젊은 윌슨은 겁에 질려서 당황한 상태였어요. 정말 그 사건이 준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신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하기는 언제나 그렇게 강한 신경은 아니었죠. 그의 말로는 늙은 시몬스는 그냥 몸을 떨고 뒤틀기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밧줄에 대해서 뭔가 중얼거렸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몸을 젖히고 죽었다고 했어요. 밧줄이요? 클릭이 놀라서 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밧줄에 묶여 있었나요? 아니면 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가 밧줄에 묶였다거나 둘러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아마도 죽음 직전의 환각 같은 거였겠죠. 뭐 그런 종류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불쌍한 늙은 시몬스는 의식을 거의 잃었던 거겠죠. 확실히 그런 것 같군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브렌트 씨. 이제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테니까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 같은 경찰들은 끔찍할 정도로 성가신 사람들이죠. 젊은 윌슨이 은행의 바깥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것이 언제였나요? 거의 9시 30분경이었어요. 형사가 나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시계가 30분을 알리는 종을 쳤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직원이 은행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닌가요?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네일러 브렌트의 잘생긴 얼굴이 움직이면서 어떤 몸짓을 했다. 자신의 직원들이 주어진 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하는 몸짓이었다. 그는 야근 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헤드랜드 씨. 그가 약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은행은 근무 시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윌슨은 자신이 은행에 시계를 두고 와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연히도 은행 문이 마침 열려 있었고, 그래서 바로 형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와 함께 바로 금고실로 갔고요. 찾으러 왔다고 한 시계는 찾았겠죠. 아마도. 네일러 브렌트 씨가 벌떡 일어났다. 잠시 동안 그는 침착함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다. 세상에나.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런 세상에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중 가장 큰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군요. 지금 당신은 그 젊은이가 늙은 시몬스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가요? 그 말을 믿을 수 없군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클릭이 담백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의 사안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와 함께 아래층 은행으로 내려갔을 때 말입니다. 브렌트 씨. 금고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처음으로 떠오른 두려운 생각이었으니까요. 당연히도 20만 파운드의 영국 은행 지폐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윌슨이 자신이 금고문을 닫았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웃고 있나요, 헤드랜드 씨? 지금 이 이야기는 우스운 일이 아니잖아요. 확실히요. 이상하게 한쪽으로 몰린 미소가 그 사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클릭의 한쪽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찡긋거리는 눈 너머로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냥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당신은 윌슨이 금고문을 닫았다고 말하려고 하셨죠. 그는 지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하지만 물론 당신이 그가 지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가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지폐가 안에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침묵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듣는 사람이 스스로 채워 넣도록 했다. 브렌트 씨의 얼굴이 흥분으로 진홍빛을 띠었다. 그렇다면 그가 외쳤다. 윌슨이 나를 찾아서 형사를 올려보내기 전까지 돈은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조용히 나갈 수 있게 방치했다는 것인가요?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헤드랜드 씨.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챙기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코크란 형사에게 돈에 대한 것을 말했다면 어쩌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클릭이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그저 단서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실망스러운 광경을 더욱 어둡고 만들고 있으시죠.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브렌트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악마를 그리는 경우 언제나 어두운 색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클릭이 대꾸했다. 나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브렌트 씨.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것만 아니라면요. 아, 그는 오늘 다시 출근했어요. 그러니 빠른 시간 안에 여기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가 올라왔다. 마르고 창백한 젊음이었다. 자신의 혈색에 비해서 너무 밝은 타이를 맨 것만 제외한다면 평균적인 은행 직원에 비해서 아주 잘 차려 입은 사람이었다. 클릭은 진주 넥타이핀과 세련되게 재봉된 양복을 흘끗 살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로 기이한 표정이 잠깐 머물렀다. 네일러 브렌트의 쉰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여기 이 신사분들은 런던 경시청에서 오신 분들이네, 윌슨. 그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 화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를 원하시지. 이분들에게 자네가 아는 것을 말해주게, 윌슨. 젊은 윌슨의 창백한 얼굴 위로 이상하고 칙칙한 그림자가 색조가 떠올랐다. 마치 새로 구운 빵 같은 색조였다. 그가 눈에 띌 정도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일어난 일이요, 은행장님. 일어난 것 말인가요? 그가 더듬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냥 마침 그 시간에 은행에 돌아온 것뿐이어서. 아, 알아요, 알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이 은행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윌슨 씨. 클릭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형사를 불렀을 때 무슨 이유로 금고실로 내려갈 생각을 한 것인가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닫힌 공간에서 비명 소리가 새어나왔다는 것인가, 윌슨. 브렌트 씨가 놀라서 물었다. 나는 시몬스를 금고실 안에 넣고 문을 직접 잠갔어요, 헤드랜드 씨. 그러니 잠갔다고 하셨습니까, 브렌트 씨?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윌슨 씨하고 형사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서 금고실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젊은 윌슨이 간청하는 듯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어요. 금고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폐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무슨 지폐 말인가? 브렌트 씨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생긴 침묵을 깼다. 그는 윌슨의 말이 가진 심각함을 눈치챈 것 같았다. 대답 대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지폐 말이에요. 20만 파운드의 지폐요. 좋으실 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정말로요. 나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친구인 시몬스 씨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합니다. 너무 강하게 맹세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맹세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클릭이 심각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나르콤 씨와 내가 직접 금고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스 씨의 시체도요. 반대하시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윌슨, 자네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겠지? 아무래도 자네가 다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말야. 이쪽으로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은행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래쪽 금고실로 은밀하게 연결된 계단을 타고 움직였다. 클릭과 나르콤 씨, 눈앞에 다가온 시련에 고통스러워하는 윌슨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은행으로 통하는 계단참을 지날 무렵 직원 전용 문을 통해서 켈롯이 나왔다. 그리고 은행장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멈췄다. 실례합니다, 은행장님. 그가 말했다. 아마도 이것을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영국 국립은행에서 발행된 5파운드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브렌트 씨가 그것을 받아서 자세하게 조사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짤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A541063, 이군. 그가 외쳤다. 오주여, 켈롯,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켈롯이 늙은 손을 서로 마주 비비면서 은행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그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았다. 한 30분 전에 조지 베링턴 씨가 그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액권으로 바꿔달라고 했고요. 조지 베링턴이라니. 그 작은 무리 속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클릭은 그 순간 긴장했던 윌슨의 창백한 얼굴이 안도감을 띠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지 베링턴 씨라고? 호기심이 가득한 희미한 미소가 클릭의 얼굴 위로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가던 길을 계속했다. 새롭게 발생한 진전으로 인해서 모두가 조용했다. 좁고 어두운 복도는 금고실로 바로 이어졌다. 금고실은 그다지 큰 공간은 아니었지만 건물의 한 부분 중 가장 단단한 재질로 지어진 방이었다. 대부분의 금고실이 그러하듯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사방이 방비되었고 천장에는 단 하나의 전기등불이 걸려 있었다. 등불을 켜면 어두침침한 불빛이 회색의 석조벽에 반사되었다. 유일한 통풍구는 벽 아래쪽에 나란히 뚫린 직경 3cm 정도의 작은 구멍들이었다. 몇 개의 통풍용 구멍이 복도 근처에 있는 벽에 뚫려 있었는데 금고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구멍들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쥐라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구멍 속을 관통해서 안이나 밖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클릭의 날카로운 눈은 그 통풍구들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구멍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했다. 금고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늙은 은행 경비원의 시체가 아직까지 놓여 있었다. 마지막 잠을 자는 듯한 그 형체는 살아서 완수하지 못한 마지막 임무를 죽어서라도 수행하는 듯 보였다. 클릭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건너뛴 후 갑자기 멈췄다. 그가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돌돌 말린 종이 조각이 보였다. 아하. 그가 말했다. 당연하겠지만 금고실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브렌트 씨? 엄청나게 큰 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금지되어 있죠, 헤드랜드 씨. 은행장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은행 근무 규칙에 엄격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가 젊은 윌슨을 흘끗 바라보았다. 아까부터 계속 불안해하던 그는 훨씬 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은행장님. 추궁하는 듯한 은행장의 시선에 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하니 기쁘군요. 클릭이 자신의 주머니 안쪽에 든 담배 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미안하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게다가 이건 나의 오해였어요. 이 종이 조각은 담배꽁초가 아니라 말린 종이에요.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가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마치 그 종이 조각을 멀리 던지는 듯 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의 행동에 익숙한 나르콤 시만이 실제로 클릭이 은밀하게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클릭이 방을 가로질러 시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잔인하면서도 수수께끼처럼 그를 사로잡은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뒤틀리고 변형된 시체였다. 바로 그가 윌 시몬스였다. 얼굴로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면 물론 10중 9은 그렇지 않지만 그에 대한 네일러 브렌트 씨의 신뢰는 잘못된 것이 아닌 듯 했다.
단정하고 말끔하게 면도된 단단한 얼굴에 굳게 닫힌 입술은 친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적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클릭 옆으로 다가온 젊은 윌슨이 시체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죽음의 광경이 불러오는 침묵을 깬 것은 브렌트 씨의 쉰 목소리였다. 괜찮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게 걸린 문제도 있고요. 괜찮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운 관계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윌슨, 자네는 여기 이 신사분들 옆에 있으면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게. 원하시면 금고실과 은행 다른 곳도 모두 보여드려. 오늘은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알기 원하는 것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감사히 기억하겠습니다. 클릭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사이 은행장이 금고실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으로 갔다. 하지만 여기 윌슨 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 다 알려주시거나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브렌트 씨, 우선 시체를 먼저 조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죠. 브렌트 씨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문이 닫혔다. 이제 클릭과 나르콤 씨, 젊은 윌슨은 시체와 함께 금고실에 남겨졌다. 클릭이 뻣뻣하게 굳은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상세히 조사했다. 주먹을 꽉 쥔 손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체에 꽉 쥔 주먹과 옆에서 벌벌 떨면서 서 있는 젊은이의 손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경련이라. 그가 마침내 혼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를 바라보는 나르콤 씨의 얼굴 위로 긴장과 기대감이 떠올랐다. 아코니트의 독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어떻게 주입되었을까요? 그가 다시 가만히 서서 생각의 통로를 따라서 마음을 바쁘게 움직였다. 만약에 그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런 모양일 듯했다. 경련, 경직, 뒤틀림, 고통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함, 밧줄. 갑자기 그가 윌슨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엿보였다. 여기 좀 봐요. 그가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정확한 사실만을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윌슨 씨. 경찰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잘 알겠지만 윌 시몬스 씨가 자신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그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정확히 뭐였나요? 나는 그에게 사정했어요. 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요. 윌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겨우 밧줄. 밧줄을 조심해야 돼. 공포의 밧줄이야. 공포의 밧줄. 이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밧줄이나 그 비슷한 것이 남은 흔적이 없었어요. 헤드랜드 씨. 내 소중했던 친구인 윌 시몬스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나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잠시 동안 침묵했다. 클릭이 다시 침묵을 깼다. 그리고 당신이 들은 것이나 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요.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요. 갈대처럼 마른 뭔가가 깊이 들이마시는 한숨 소리 같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뭔가를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를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나는 금고로 뛰어가서 그 다음에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전날 저녁 시몬스 씨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고 나에게 약속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 집회를 훔쳐간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들의 말을 엿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저녁을 먹었죠? 로즈 앤드 크라운 술집에서 먹었어요. 사건의 충격이 다시 한번 그를 괴롭히는 듯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시몬스 씨와 저는 식사를 같이 한 적이 많았어요. 우리 식탁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술집 자체는 상당히 한가한 편이었어요. 근처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늙은 나마지라는 사람으로 인도에서 가져온 식물이나 동물, 사치품을 파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 동네에 아주 오래 살았지만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해요. 게다가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편에 중독되어 지내기에 그가 무슨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는 것이 없겠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인 시몬스 씨가 그런 것 같다고 나에게 말했거든요. 그날 저녁에요. 그렇군요. 클릭이 생각에 잠겨서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침묵의 공기를 깨뜨리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달콤한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군요. 윌슨 씨, 안 그런가요? 박하사탕이나 아니시드 열매를 좋아하는군요. 맞죠? 나르콤 씨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커졌고 젊은 윌슨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런 멍청이는 아닙니다. 헤드랜드 씨. 전혀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대꾸했다.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도 어린애처럼 그렇게 멍청한 사탕이나 빨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도 그런 달콤한 것들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간식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해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은 주변 공기에 대고 코를 킁킁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흥분한 듯한 소리를 내더니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은 다음 돌로 된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니, 가능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맞을 거야.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가 말한 것이 공포의 밧줄이라고 하셨죠? 맞나요? 공포의 밧줄이요. 그가 불현듯 금고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 위로 몸을 숙이고 심각한 태도로 손잡이와 금고문을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후 브렌트 씨가 다시 나타났다. 클릭이 뒷굽을 중심으로 몸을 회전시키더니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를 맞았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 일부를 다시 우리와 보낼 여유가 생기셨나 보군요, 브렌트 씨. 그가 예의 바르게 말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저는 이제 막 당신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얻을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지문이 남았나 싶어서 금고문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금고문에 남은 지문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윌슨 씨도 우리와 함께 위로 올라가서 지폐를 가지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윌슨의 얼굴이 갑작스레 회색빛으로 변했다. 그가 주먹을 꽉 쥐고 장거리 경주를 마친 달리기 선수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폐는 모두 사라졌다고요. 그가 절망적으로 소리질렀다. 모두 사라졌어요. 나 자신도 지폐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클릭은 그의 말을 듣지도 못한 듯 자연스럽게 은행장의 넓은 등을 따라서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윌슨은 어쩔 수 없이 나르콤 씨와 함께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계단 중간에서 클릭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급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가 황급히 외쳤다. 금고 위에 돋보기를 놓고 왔군요. 우리 경찰관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죠. 아, 같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브렌트 씨. 그냥 저에게 금고실 열쇠를 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로 돌아올게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어두운 계단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위층 은행장의 개인 서재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다. 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최상의 만족감이 엿보였다. 여기 있어요. 그가 돋보기를 자랑하듯 들어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최선의 길은 당신이 나르콤 씨와 마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여기 이 젊은이를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아, 말하지 말아요. 윌슨 씨.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세요. 나는 여기에 머물면서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귀찮은 일은 하나도 겪을 필요가 없이 범인을 데리고 곧바로 런던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군요. 브렌트 씨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헤드랜드 씨. 그가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도록 하죠. 윌슨,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나? 지금 자네가 당면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윗입술을 꽉 다물고 음악이 들려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나을 거야.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나르콤 씨. 급하게 구해진 마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 클릭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둔감한 경찰 관료주의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모습에 그가 스스로 사실이라고 명명한 것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10분이면 충분하다. 고 그 자신이 말했지만 그가 늙은 가정부의 안내를 받아서 은행 출입구 쪽으로 움직인 것은 거의 20분이 지나서였다. 그리고 단순한 행운과 우연에 의해서 그가 조지 베링턴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이전에 브렌트 씨가 말해준 조지 베링턴의 용모에 대한 묘사 덕분에 클릭은 그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클릭이 무뚝뚝하게 몇 마디를 내뱉었고 조지 베링턴은 멍한 표정을 지은 채 클릭을 따라서 경찰서에 동행했다. 거의 강제적인 동행이었다. 거기에는 우울한 얼굴을 한 작은 무리가 그를 맞았다. 클릭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르콤이 앞으로 나서며 친구의 팔에 손을 얹었다. 뭘 발견한 것인가, 헤드랜드? 그가 흥분해서 외쳤다. 내가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발견한 것뿐이야. 승리감에 가득 찬 대답이 돌아왔다. 이봐요, 윌슨 씨.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내가 뭘 발견했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가 커다란 외투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잠시 후 딱딱거리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뭉치를 하나 꺼냈다. 바로 그 사라졌던 지폐죠. 아, 주님. 젊은 윌슨이 제일 먼저 소리쳤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이니까요, 윌슨 씨. 우리는 가끔씩 우리에게 어울리는 선함에 대해서 적절한 보답을 받지 못해요. 잘 알겠지만요. 클릭이 말을 이었다.
지금 다시 발견된 지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폐와 살인자, 교활한 도둑. 바로 이 지폐는 당신을 믿은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맡긴 것이었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대에 찬 눈빛을 하고 있는 형사와 나르콤 씨를 지나치고 초라한 행색에 비참한 안색을 한 조지 베링턴을 지나치고 몸을 벌벌 떨고 있는 마른 윌슨을 지나쳤다. 그리고 네일러 브렌트의 육중한 몸 앞에 섰다. 그는 형사의 높은 책상 위로 한 팔을 걸치고 편안한 자세로 서 있었다.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예상 밖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브렌트 씨는 금세 제압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네일러 브렌트 씨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러더니 클릭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형사? 그가 서둘러 질문하는 듯한 눈빛의 대답을 제시했다. 실수가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실수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 친구라면 모든 것을 아주 잘 이해할 겁니다. 당신 혼자서 20만 파운드를 가지고 도망치고 당신의 공범이 모든 것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여기 젊은 윌슨이 너무나도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굉장히 정교한 음모였어요, 정말로. 만약 우연히 조지 헤드랜드 씨 대신 해밀턴 클릭이 여기로 오지 않았다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교했어요. 내가 그 음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봐요. 해밀턴 클릭이라고요. 모두의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이 터져나왔다. 심지어는 네일러 브렌트 씨조차도 모든 세상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법사 같은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외쳤다. 그로서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우연히도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밀턴 클릭입니다. 런던 경시청의 클릭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 된 우연이었죠, 윌슨 씨. 내가 우연히 여기로 오게 된 것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였을 겁니다. 잘 알겠지만요. 그리고 당신의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 상황은 더 크게 악화되었고요. 이 비열한 남자의 공범이 아니었다면 당신으로서는 공범이요, 클릭 씨? 윌슨이 몸을 떨면서 물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도대체 그의 공범이라는 것인가요? 늙은 남하지 말고 누가 그의 공범이겠습니까? 클릭이 대답했다. 로즈 앤드 크라운 술집에서 당신은 그가 약을 한 상태라고 생각했죠. 잠시 전에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를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아주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더군요. 여기 실제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넓은 주머니를 뒤지더니 작은 유리 상자 하나를 꺼냈다. 바로 이것이 공포의 밧줄이죠, 여러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사악한 작은 방울뱀이에요. 아주 지독한 놈이죠. 저기 저 비열한 신사분이 또 다른 종류의 밧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요. 단순히 그를 보기만 해도 성실한 사람들의 눈에 해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형사들이 네일러 브렌트 씨를 끌고 갔다.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와 성실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존경을 받던 관대한 인격의 남자가 몸을 뒤틀며 흉포하게 소리 지르는 물건으로 변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클릭이 젊은 윌슨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엷은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요. 전략이라는 것이 게임의 일부니까요.
물론 이번에 나의 얕은 속임수 때문에 당신을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만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 당신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당신은 그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지만요. 그렇게 관계를 숨긴 것은 아마도 그가 바란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란 것이 아니고요. 창백하고 초췌한 윌슨의 얼굴 위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거센 폭풍이 지난 후 햇빛이 떠오르는 듯 보였다. 당신은 알았군요. 그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당신은 알았군요. 아, 클릭씨, 이제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침묵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신사로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동전 한 푼까지 아껴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은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아버지는 돈에 미쳐 있었어요. 내게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미친 듯 쫓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지폐에 대해서 말했을 때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요. 아,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집착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폐 한두 장을 나를 위해서 훔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토록 많은 지폐가 있으니 한두 장은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학교 학비를 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행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린 것이죠?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침묵으로 변했고 클릭이 친절한 미소를 띄었다. 손의 모양이 동일한 것을 보고 짐작했죠. 내 평생 동안 그토록 비슷한 모양을 가진 두 쌍의 손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너무나도 감정적인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측을 했고요. 아, 뭔가요, 형사님? 살인이 어떻게 저질러졌고 그 살인과 방울뱀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지폐와 함께 방울뱀이 금고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시드 열매즙이 일정한 간격으로 뿌려졌죠. 방울뱀이 그 즙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방울뱀을 가둔 곳에서 윌 시몬스의 발 밑까지 아니시드 즙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금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요. 하지만 거의 어둠이 내려온 늦은 오후였으니 늙은 시몬스는 그 틈을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은 늙은 윌 시몬스가 말한 밧줄이라는 단어에서 추론해낸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윌슨 씨가 갈 때가 서걱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도움이 됐죠. 솔직히 말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추론이었어요. 열심히 생각해야만 했어요. 돋보기를 찾아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다시 아래층 금고실로 갔을 땐 나는 시몬스 씨의 양말을 뒤집었고 발목에서 내가 찾던 상처를 발견했어요. 방울뱀은 그의 다리를 기어올라 발목을 문 다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내가 왜 브렌트 씨를 의심했냐고요. 거의 사건의 처음부터 나에게는 상당히 자명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여기 조지 베링턴 씨에 대해서 의혹을 던졌고 윌슨 씨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죠. 거기에 패터슨 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의혹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다시 시몬스 씨의 허락을 받아서 금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말고는 없었어요.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 열쇠로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도 브렌트 씨가 유일했고요.
그리고 그가 진짜로 금고실로 가서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은 금고문에 남은 지문을 보면 확실했고요. 그리고 지문 근처에서 아니시드 열매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는 사실을 보면 전체 이야기가 정말로 우스워졌죠. 그 아니시드 열매 냄새는 금고에서 시몬스 씨가 누워있는 곳까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시드 열매즙은 브렌트 씨가 혼자 있을 당시 사전에 뿌려진 상태였을 것이고, 브렌트 씨가 방울뱀을 금고에서 풀어놓은 후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실제로 방울뱀이 시몬스 씨를 죽이는지 기다려야 했을 거라는 점이죠. 그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렸어요. 내가 발견한 담배꽁초에 새겨진 상표가 그의 담배 상자에 있던 담배의 상표와 동일했어요. 그리고 그의 서재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의 모양이 금고실 바닥에 있던 것과 비슷하더군요.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죠. 그는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웠고, 실제로 방울뱀이 시몬스 씨를 쓰러뜨리자 지폐 다발을 집은 다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금고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금고실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라마지가 바깥쪽 복도에 서 있다가 아마도 휘파람을 불어서 방울뱀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유도했을 거예요. 바닥 쪽에 뚫린 통풍구를 이용해서요. 시체 근처에 다가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죠. 당신이 파이프 소리를 들은 것을 기억하죠, 윌슨 씨. 라마지는 형사가 위층으로 간 사이에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여기 조지 베링턴 씨와 마주쳤고, 베링턴 씨는 그 사실을 나중에 브렌트 씨에게 말했죠. 그 사실은 여기 베링턴 씨가 나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렇게 전체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맞아요. 조지 베링턴이 흥분해서 자신이 연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멍청하게 들렸다. 내 양아버지는 내 말을 믿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20파운드 지폐 한 장을 주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 지폐가 훔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소액권으로 바꿨죠. 하지만 나는 그 지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다행히도 여기 이 클릭 씨와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 경찰서로 온 것이고요. 나르콤 씨가 클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클릭이 나르콤 씨를 바라보았다. 경시청장의 멍한 눈빛 때문에 클릭은 미소를 지었다. 멍청한 런던 경시청의 제복 모자에 새로 꽂을 깃털 하나가 늘었군요. 안 그런가요? 그가 말했다.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그 깃털은 늘어날 겁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윌슨 씨. 집으로 가는 길을 제가 동행하죠. 혼자서 가기에는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일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형사님.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 사건은 당신이 맡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맡겨져도 확실히 처리될 수 있어요. 아, 그렇지만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 저라면 그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을 경찰서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에 가둘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한 손으로 나르콤 씨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말을 잊은 채 경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윌슨 씨의 팔을 잡았다. 세 사람은 빛나는 햇빛 속으로 나아갔다. 공포의 밧줄. 메리 헨슈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